이 정화한다는 것의 의미, 이 마음의 정화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히 이 마음을 정화하는 기술을 발달시켜 왔던 전통적인 하와이의 전통적인 오래된 명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화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현대에서도 마음을 비운다라든가 내려놓음이라든가 기꺼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든가 이 마음을 길들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과거 오랫동안 저장되어 왔던 과거 기억의 정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뿌리채 뽑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 정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먼저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정면에다가 앞에 내세울 수가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이 있잖아요. 계속 떠오르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든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치워놓을 수 있는 마음의 짐을 등에 짐을 내려놓듯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정화는 일종의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나 자신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친절하고 보살피는 것이냐. 이 호호포노포노는 우선 나 자신의 나도 몰랐던 방치된 내 내면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잘 돌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것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표면의식이 오히려 엄마와 같은 존재가 돼서 이 버려진 내면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때의 무한한 내 내면의 잠재의식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다가 상대나 세상을 향해서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이면서 다가설 수가 있다.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하는 것이다. 이 잠재의식에, 무의식에게 내가 말을 걸고 또 더 나가서 대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어떤 대상들에게 말을 건네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그 명상 또 글쓰기도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살핀다는 것, 자기에게 친절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는 친구에게 이렇게 잘 말을 들어주고 친구를 돌보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에게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눈물도 나고 하는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본다는 게 참으로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돌봄의 그 기운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의 의미,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호포노포노의 그 명상법, 이 정화법, 마음을 정화하는 이것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 가족들이 있다. 내면의 가족이 그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 가족들 간에 내 안에 층층이 쌓여 있는 서로 다른 나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었을 때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나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차원의 어떤 성장이다. 또 새로운 차원의 의식 세계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내 내면의 가족들을 호포노포노에서는 어떤 개념의 틀로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의식의 차원을 전통적인 수행법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조금 더 붙여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요, 내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잘 이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호포노포노 이 명상법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환해라고 하는,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표면의식,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환해인데, 이게 어머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도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없이는 이 잠재의식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의식이나 표면의식을 말합니다. 자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고 봐도 돼요. 이게 우환해입니다. 근데 이 우환해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한계가 있는 우환해가 있어요. 우리 에고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뭐 과거 기억 정보에 따라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에고거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막 차지하려고 다투고 나를 나라고 내세울수록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생존의 법칙이랄까? 또 거기 때문에 저장된 기억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인형처럼 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에고가 있어요. 요게 우환해입니다. 근데 이 에고인 이 자아의식, 이 우환해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큰 나가 있죠. 그게 잠재의식인데, 내가 돌보지 않은 그 잠재의식이 방치가 된 상태로 있을 때는 이 우환해가 몹시 괴로워해요.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을 잘 인지하고 보살피지 않을 때는 이 엄마인 우환해가, 의식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 줄 모르는 거죠. 이 잠재의식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의식이 바로 우환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환해 속에는 잊지 않고 각성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자아의 표면의식을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뭐 자기의 의지라든가 가치관, 어떤 뭐 과거의 기억 정보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온갖 어떤 평가, 판단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표면의식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팔리어에서는 사티라고 해요. 이거를 알아차림이다, 마음 챙김의 의식이다, 아는 마음 중에서도 일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딱 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는 마음 중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걸 일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빨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가 눈앞에 나타나면은 또 우리도 모르게 확 그렇게 보고 소리를 듣고 하잖아요. 이런 걸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마음이고,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의식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관찰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관찰자다, 관찰자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알아차리는 의식이에요. 좀 떨어져서 골고루,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주의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 사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수동적 주의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은데 주의 집중이 딱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또 문지기 마음이라고 돼요. 문지기는 누가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온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푹 올라오는 생각을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문지기가.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게 사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나스카라나 이런 어떤 소리가 들리고 하면 동물적으로 딱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 사티라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분류를 해요. 아비담마 같은 전통적인
마음의 그 교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에는 자기 어떤 신념, 가치, 굉장히 자기가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은 어떤 믿음의 체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의식도 있고, 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반면에 사띠와 같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펼쳐져 있는 관찰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띠가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수의,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그게 바로 사띠예요. 물론 이제 사띠가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심리학에서 서구 쪽에서 이제 마인드풀리스다, 주로 좀 심리 치료의 차원에서 좀 국한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띠가 원래 더 큰 개념이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단이죠. 넌 저지먼트.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 넌 저지먼트가 바로 사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평정이 있는 상태에서 사띠가 때때로 나옵니다.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띠의 마음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는 데는 이 사띠가 필요합니다. 이 사띠가 바로 현존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막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골고루 떨어져서 조금 수동적이긴 하지만 주의 집중이 거기에 가 있는 상태죠. 온전히 지금 여기에 마음이 머물고 느낄 것을 느끼고 감각할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감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현존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깨어있는 마음이 사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잊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사띠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떠올려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정보, 저놈은 원수야,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 마음을 데리고 와라. 어떤 것이 일어나면은 다시 마음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 기억 정보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와라.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사띠고, 그것이 이 바로 우환해라고 하는 표면의식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는 그냥 우환해 이렇게 했는데, 우환해 속에도 여러 층위의 의식의 층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환해를 엄마라고 말을 해요. 좋은 엄마는 좋은 우환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좋은 우환해, 깨어있는 의식이 바로 나의 잠재의식을 보살펴주기 때문에 이 좋은 우환해가 좋은 엄마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를 보살핀다는 것은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도 몰랐던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느낌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주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에, 내 마음의 흐름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무의식적인 감정이라든가 나도 모르는 어떤 욕구들과 표면의식이 위배되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지혜, 영감이 탁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아우마코아라고 하는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잠재의식을, 표면의식 한계는 있지만 그 깨어있는 의식이 잠재의식을 돌보고 보살피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과 일치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가족이 바로 운이필인데,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내면의 아이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어렸을 때 경험으로 인해서 갖게 된 정서 경험으로서의 어떤 상처, 억압되고 짓눌렸던, 또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내면의 상처를 가진 어린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오히려 여전히 갖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의 내면 아이를 포함을 해요. 근데 운이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아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죠. 왜냐하면은 나도 몰랐던 내 잠재의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우주가 탄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몸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우주의 어떤 탄생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무의식적인 기억이 내 몸속에, 내 감각 느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면의식은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아이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의식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만을 따지는데 몰두를 하기 때문에 이 뇌 부분은 이 가슴으로 저장이 돼 있는, 이 온몸에 저장되어 있는 운이필이라고 하는 내면의 아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이 의식 세계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나의 의식을 확장을 시켜서 내 내면의식, 돌보지 않았던 잠재의식, 무의식을 더 관심 기울이고 거기에 흐름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의식의 성장이다, 또 영적인 확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가족이 아우마쿠아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인데 이 표면의식이 운이필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을 잘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의식이 잠재의식과 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거 기억 정보에 시달리지가 않아요.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 기억에 따라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딱 드러나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해도 되고 직관이라고 해도 되고 신성의 빛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는 아우마코아가 있는데 이 아우마코아라고 하는 신성의 빛, 영감, 이 지혜가 나타나려면은 표면의식이 운이피리를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쫙 일치가 됐을 때 그때서 나는 마음에 뭐가 된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과거 기억 정보에 의해서 감정과 생각으로 막 휘달리면서 반복되는 그 괴로운 감정, 생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뿌리가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정화, 과거 기억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용 감사를 언어법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게 잘 수용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잠재의식, 돌보지 않았던 몰랐던 내 잠재의식에게 이 운이피리에게 향하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미안하구나. 용서해라. 그리고 감사하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그리고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키워줄게. 운이피리에게. 내가 내 잠재의식에게. 그래서 잠재의식이 그때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운이피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표면의식인 우안에는 이 돌봄의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때 비로 아우마코아라고 하는 신성의 직관, 영감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럴 때에 비로소 디비니티라고 하는 신성의 존재하고도 우주 전체하고 합일이 되는 상태. 이 마음의 정화가 이제 외부로 어떤 상대에게 또 세상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질 때 가장 나에게 맞는 적절한 길이 나타나고 삶의 해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의 지혜와 연결하여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DI라고 했잖아요. DI.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온전한 나의 잠재의식과도 불일치 안 되고 또 어떤 신성의 어떤 존재의 이 우주 자체의 흐름하고도 유배되지 않는 정말 내가 곧 내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족들하고 합일되는, 말하자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룰 때 비로소 마음의 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나를 되찾는다, 이런 말은 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또 잠재의식을 잘 돌봐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지혜와 영감, 직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존재와 하나가 돼서 비로소 나 자신이 과거의 기억 정보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는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 억압되지 않으면서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과거 기억 정보에 의해서 계속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정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고 봐야겠죠. 정화이냐 기억이냐. 그리고 이 기억은 또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억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 좋은 추억의 힘으로 또 내가 생명력을 얻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마저도 다 제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지워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나의 잠재의식을 잘 돌보면서 그것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기억은 현재 삶의 가치하고 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나쁜 기억은 나의 의식의 흐름,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 나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뭐예요? 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부여받은 이상은 계속 과거 기억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정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갖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른다거나 뭐 그것이 어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오직 정화,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화는 왜 하느냐?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과거 기억에 따라서 내가 덜 괴롭고 거기서 완전히 노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온전한 조화와 균형의 상태, 본래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반복 재생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의지라는 거, 내가 신념, 의지, 나는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이 정화와 내면 의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 상태로 표현합니다. 호포노포노에서는 주목 상태라는 것은 내가 부모나 형제들, 또 뭐 선생님들, 또는 어떤 종교에 의해서 주입받았을 수도 있고, 내 내면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된 그것을 향해서 의지와 결단으로서 정말 나는 이것을 향해서 가야 돼 하고 자기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애쓰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애쓰는 상태는 머리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머리에 지배될 때는 내 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너무 자기적이 돼가지고 이 가슴에, 내면의 무의식의 상태를 외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의지와 정화는 불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적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머리는 표면의식이에요. 오히려 잠재의식의 이 가슴의 이 흐름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이 잠재의식과 일치가 돼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그때야 이제 비로소 아우마코아라고 하는 그 지혜라든가 영감이 그때 등장을 해서 바깥 세계와 이 우주 전체하고 내가 합일이 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정화의 주체와 대상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화는 누가 하는 것이냐, 당연히 우한회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이 사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한회는 반복적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깨어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의식이 정화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정화를 하느냐, 무엇을 정화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내 잠재의식을 먼저 정화를 하는 거죠. 왜냐? 그건 내가 몰랐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고 방치했던 내 잠재의식, 우니피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 잠재의식을 보살피고 그것을 정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돼야, 내가 정화가 돼야 비로소 얼굴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나 세상을 향해서 정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정화의 방법은 뭐냐? 순간순간 사띠를 떠올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생겨나고 있구나, 어떤 공간을 보면 더러워 하는 생각이 딱 들면 바로 이때다. 떠올리고 중얼거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때로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정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화를 하려면은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사티, 이 깨어있는 의식, 이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깨어있는 의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은 이 호호포노포노의 방식대로라면 끊임없이 내 잠재의식이나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호호포노포노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초계불교라든가 묵상이라든가 뭐 기독교의 기도법이라든가 또 뭐 소승 대승 불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 뭐 만트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정화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그 말을 내까리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을 각성시키는 거죠. 이것은 정화해야 된다. 어떤 것이 딱 일어나면 순간 딱 알아차리고 이건 정화해야 된다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 주문은 가장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내 내면의 잠재의식을 향해서 내가 돌보지 못했던 그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 정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상대와 세상을 향해서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주의 전체적인 이 흐름과 내가 괴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 해결법이 새 길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취지의 수행 방법이 바로 호호포노포노의 명상법이다. 마음의 정화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 내면에 나를 보살피고 내 잠재의식을 계속해서 보살펴주는 것이 정화법의 핵심인데 여러 가지 것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내 나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나이, 또 내 공간, 돈, 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화의 수행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때 왜 그때 그걸 하지 못했을까? 지나친 후에 자책,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깨어있는 의식을 발동을 해서 사띠죠. 그걸 발동을 해서 그동안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거 너무 강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을 때 그때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놓쳤어도 다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다시 돌아와서 내 잠재의식을 향해서 감사하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난 너를 지금도 아끼고 있다. 너와 함께 영원히 가겠다. 이렇게 돌봄의 말을 하는 순간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라든가 뭐 감정, 공간, 돈, 취직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나쁜 기억 속의 그 정보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알아차리고 표면 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각성된 의식으로 정화를 하면서 언어로 또 행동으로 눈길로 내 잠재의식부터 정화를 해나가면서 바깥 세계로 계속해서 정화를 해나갈 때 비로소 내가 저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호호포노포노의 일단의 정화의 의미고요. 정화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느냐, 글쓰기가 어떻게 정화의 방법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 호호포노포노의 명상법과 아울러서 이 내용으로 이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